네, 슈퍼맘 리턴즈 1부 오늘도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선생님은요.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다시 직업을 찾는 데 도움되는 깨알 같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추천해 주실 직업도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오늘 직업은 말씀드리기 전에 네. 또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2004년도였나 영화 중에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 그리고 네네. 또 최근에는 북극의 눈물이라는 다큐 영화도 있었는데 혹시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저요. 본 적 없는데요. 그래요? 왠지 본 적이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없네요. 그래요? 네, 못 왜 물어보신 봤구나. 거죠? 네. 그 투모로우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빙하가 뒤덮이고 그 뉴욕이었나 미국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데 갑자기 온 도시에 그 쓰나미 네, 해일과 그랬던 뭐 것 빙하가 같아요. 덮치는 뭐 그런 네. 영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북극의 눈물 같은 경우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런 극지방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전해줬던 영화인데요. 지금 사실 이 지구 온난화, 뭐 기상 이변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진행되는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봄, 가을이 사서히 좀 짧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아마 체감을 하고 있으실 건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쓰고 나오는 온실가스 때문에 이런 기후 변화들이 촉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직업은 이 에너지 사용량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 이런 것들에 필요한 정보를 드려서 이런 지구의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디게 할 수 있고 지구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이런 지구라는 환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정 에코 컨설턴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새롭습니다. 이 직업이 가정 에코 컨설턴트에 대해서 살펴주실 건데요. 우리의 뭐 지구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 지킴이의 그런 역할이 될 텐데 제가 왠지 느낌이 선생님 설명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저의 자기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예감이 들긴 합니다. 네. 자, 가정 에코 컨설턴트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가정 에코 컨설턴트는요, 가정을 방문을 하셔서 전기라든가 가스, 수도 등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의 사용 실태를 진단하고 그 에너지 사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사용 진단을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유도해주는 일을 하고요. 또 전기요금의 체계를 변화하게 한다든가 시민 의식을 향상시켜주는 일들도 하시게 됩니다. 네네.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의미를 환기시키는 데도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에너지 사용 실태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절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주는 역할이어서 뭐 가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가정에 방문 후에는 어떤 절차로 일을 하게 되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가정을 일단 방문을 하시게 되면 안전에 관한 교육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긴급한 상황에 발생했을 때 유의해야 될 점들도 알려주시고 또 환경과 안전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세금 감면 같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절감 방법을 전해주는 역할들을 하시게 됩니다. 네. 이럴 때 또 반드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해당 지자체의 어떤 에너지 정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일 텐데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해주시게 됩니다. 또 가정 에코 컨설턴트가 실제로 가정을 방문할 경우에는 업무의 분담이라든지 일정, 준비물들을 확인하시게 되고요. 거주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인터뷰를 하시기 전에 사전에 일단 방문 목적이라든지 에너지 진단과 그 처방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안내를 해주시게 되고요. 네. 또 에코 마일리지 사업 같은 에너지 절감 제도, 그다음에 대기 전력을 측정한다든지 개선하는 이런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 작성하는 활동들을 하시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그 방문하신 가정에 결과를 안내해주고 또 상담도 해주시고 이런 역할들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시는 일이 많네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약에 집안에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방법도 조금 알아보고 싶은데요. 뭐 아주 단순하게는 전등을 교체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에너지 그래요?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수돗물을 절약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추천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시기도 하고 또 재활용이나 폐기물 절감 같은 것도 사실은 에너지 효율을 좀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버려지는 것들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점점 요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 에코 컨설턴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일을 업으로 삼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업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정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시게 되고요. 네네. 해당 가정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담해주고 현재 현황들을 진단해주는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직업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만큼 활성화는 안 돼 있지만 외국의 사례에서는 조금 많이 있다면서요. 네네. 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환경이나 에너지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직업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정 에코 컨설턴트가 에너지 절약 컨설팅 회사 혹은 환경 관리 전문 업체 등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직접 창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방문하여서 그 문제점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는 주로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고 비용으로는 한 $100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네네. 영국이나 독일에서도 에너지 에코 마일리지 제도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 방법을 안내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상담과 메일 서비스 정도에 좀 더 집중해서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컨설턴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직업이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잘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우선 이제 전 국가적인 캠페인 같은 게 벌어진다면 굉장히 딱 이슈가 될 그런 직업이라는 생각이 네네네. 들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가정 에코 컨설턴트의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막 그 나라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현재는 지자체나 민간 단체 위주로 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민간 단체나 지자체에서 홈 에너지 컨설턴트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201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홈 에너지 컨설턴트가 약 331명이 양성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뭐 에너지 컨설턴트, 그린 홈 컨설턴트, 그린 코디, 그린 홈 닥터, CO2 닥터 좀 다양한 명칭으로 좀 불려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종합해서 그냥 에코 그린 컨설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에코 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있어서 에너지 진단을 신청한 가정을 방문을 해서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을 하고 에너지 절감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외국 사례 말씀해 주실 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에코 마일리지 제도가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건 네. 어떤 제도인지 좀 알려주시죠. 에코 마일리지 제도는 전기, 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아니면 지역 난방과 같은 2가지 이상 항목에서 직전 2년 사용량과 직전 2년 대비 6개월간 10% 이상을 절약하게 되면 5만 원 이상의 상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2009년 9월 정도에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 서울이나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좀 시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전국적으로는 탄소 포인트 제도라는 것도 실시를 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다 홈페이지 상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바로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이 에코 마일리지 제도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 에코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특별히 우리 경력단절 여성분들께 추천해 주시는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네. 네. 대부분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주부이신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풀타임으로 근무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 약간 부업처럼 활동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그 미래를
함께할 새로운 직업이라고 해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된 자료가 있는데 네네.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소득 같은 경우에도 뭐 방문 횟수라든가 담당한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나지만 한 번 방문하면 한 17,000원에서 2만 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네. 좀 그냥 이렇게 여가 시간을 활용하면서 좀 어떤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기에는 아주 적절한 직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 또 프리랜서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어서 시간 제약이 적다는 점이 주부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경력단절 여성분들께서 이런 가정 에코 컨설턴트 일을 하게 된다면 평소 뭐 살림으로 다져진 어떤 그런 능력들도 같이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일을 특별히 이제 업으로 삼기 위해서 갖춰야 될 소양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직접적으로 생활하면서 이런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신 분들이 이런 다른 집을 방문해서 체크해주고 상담해주는 데는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래서 에너지 문제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절약 습관이 좀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이 더 잘 맞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개인의 가정을 방문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약간의 서비스 마인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인 관계가 대체적으로 원만하거나 또 이렇게 다른 가정을 찾아가서 방문을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렇게 내향적인 것보다는 조금 외향적이거나 활발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환경 문제나 이런 거에 평소에 좀 관심이 있으신 우리 주부님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관심이나 봉사 차원에서 그치지 마시고 이런 네. 직업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주부분들 중에서 이 환경에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연령대가 높아가면 높아질수록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시던데요. 그런 분들께서 직업적으로도 접근하기 좋은 그런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길을 가야겠다 하고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절차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 가정 에코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현재는 특별한 어떤 어려운 자격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환경 분야의 봉사활동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가정 에너지 컨설턴트 양성 교육이라는 것을 이수를 하시면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홈 에너지 컨설턴트 양성 과정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일단 환경 분야의 자원활동가로 2년 정도 활동하신 이력이 있으신 분이 우선 대상이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론 교육으로 한 6시간 정도 받으시고 또 현장 실습 2시간, 그다음에 기타 뭐 오리엔테이션이나 수료식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교육이라고 하고요. 네네. 실제 컨설팅을 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을 실질적인 거 기반을 두고 필요한 내용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컨설턴트들도 매년 심화 과정을 통해서 재교육을 받으시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교육 내용을 조금 살펴본다면 네. 뭐 단열 창호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의 효과, 그다음 도시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기전력 측정 기기 사용법. 그리고 네. 뭐 전기세, 그러니까 누진세가 왜 적용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고객을 만나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고객 응대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화법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쳐 주시고 배울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론 교육이 6시간에 뭐 실습이 한 2시간 정도니까 다른 전공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좀 메리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더 많은 그런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기관 좀 활용해 보면 좋을까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랑 녹색교육센터 주관으로 하는 홈 에너지 컨설턴트 양성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 서울시 에코 마일리지, 그다음에 녹색교육센터 이렇게 세 군데 홈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는 자료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관련 기관을 통해서 교육 과정까지 이렇게 이수를 했다면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쪽으로 진출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수입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좀 같이 묶어서 여쭤볼게요. 이런 교육을 받으시고 자격을 이수하시게 되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홈 에너지 컨설턴트로 활동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제가 가정에 방문하는 사례들을 주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이외에도 문화센터라든가 학교 같은 곳에서 강의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에너지 네. 절약 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주로 많이 하시고 맡은 세대수나 활동 시간에 따라서 비용은 많이 다르게, 그러니까 임금이 다르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좀 방문 건수가 많은 분들이 수입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네. 그래서 보통 한 해 방문하면 2만 원 내에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네,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해보시고 다양한 이런 강의 활동이라든지 교육 활동까지 확장을 해보신다면 뭐 소득 면에서도 이제 투자하신 시간이나 사용된 시간과 대비해서 네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입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네. 자, 가정 에코 컨설턴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주변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 단점 같은 게 있다면 그것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활동하시는 분들 이제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재취업을 준비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경제적인 이유를 뺄 수가 없죠. 네. 가장 우선이긴 한데 그것도 이제 본인의 어떤 기준치나 원하시는 목표치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일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소득의 어떤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그런 수입은 그런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막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환경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내가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의미를 가지고 일하시는 데 적합한 직업이 아닐까 싶어요. 네. 에너지 컨설팅 사업은 2011년에 그 원자력 발전소 줄이기 사업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들이 에너지 컨설턴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을 때부터 시작이 되긴 했는데 지금도 사실 이 직업 굉장히 생소하고 몰랐다 하시는 맞아.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에너지 하면 에너지함 절약이란 단어가 떠오를 만큼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뭔가 해야 된다는 거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네. 이런 직업이나 이런 활동 분야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의 좀 앞으로의 전망, 비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좀 이제 가가호호 방문을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약간의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환경을 위해서 일하는 가정 에코 컨설턴트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뭐 앞서 설명해 주시는 거 중간중간에 전망이 밝다는 얘기는 해주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가정의 그 에너지 절감 관련 사업들이 다양하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 에코 컨설턴트라는 직업도 차차 좀 친숙한 직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14년도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의 목표는 2만 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 세대별 7%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두 번 뭐 에너지 진단만 받는다고 모든 가정에서 에너지 절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정 에코 컨설턴트들이 이런 에너지 절약 문화라든가 습관을 널리 보급하고 알리는 데 확산하는 데 좀 역할을 하면서 이런 서비스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서울시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일단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양성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점차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에너지나 이런 기후, 환경에 관한 부분들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도가 올라갈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전망이 밝은 직업이고 또 가정 에코 컨설턴트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의 분야가 점차 늘어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전망은 굉장히 밝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선진국 사례를 전해 주셨습니다만 뭐 에너지 절약 컨설팅 회사나 환경관리 전문 회사들이 굉장히 외국에서는 많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기대했을 때 앞으로 입지 기회가 더 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 에코 컨설턴트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경력단절 여성분들께 알찬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조영주 캐스터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걸음에 달려오느라고 숨이 차는데요. 언니들을 네. 위한 꿀정보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오늘도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뉴스로 함께할게요. 네, 자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알찬 내용도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네. 어떤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MC님 혹시 네. 여성 안심 택배 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여성 안심 택배 택배 서비스요? 아니요, 저는 네. 못 들어봤는데요. 저도 네.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네네. 바로 여성 범죄 예방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준비한 택배 서비스라고 합니다. 네네. 이번 달부터 120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반응이 참 뜨겁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여성 안심 택배 서비스에 관한 소식들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많은 여성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심하고 택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내용인가요? 그렇겠죠. 네네. 저도 가끔 이렇게 집에 혼자 있는데 택배 아저씨들 오시고 하면 괜히 이렇게 긴장도 되고 편하게 입고 있다가 티라도 한 장 더 걸쳐 입게 나가게 되고요. 네네. 또 가끔 이렇게 오버한다고 해서 남동생 운동화 이렇게 신발장에 놔두고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네, 그렇게 되는데 혼자 살면 그럴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여성 범죄 예방을 위해서 생겨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혼자 사는 여성이 많은 주거 지역 그리고 다가구 주택지를 중심으로 무인 보관함을 설치해서요. 아. 바로 그 보관함을 통해서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현실인 거죠. 네. 혼자 사는 여성이나 바쁜 직장 생활로 낮에는 택배를 받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이 특히나 도움을 요즘에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이런 거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저는 일단은 그냥 집에 있어도 그냥 이렇게 사람을 대면하기가 네. 약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조용히 가서 그냥 혼자 꺼내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서울시가 한번 통계를 봤는데요. 2014년 10월에 안심택배함 이용자 1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출근 등으로 택배를 받거나 대신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69%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네네. 그 다음으로는요. 택배함을 이용해서 받는 것이 편해서 이런 저 같은 대답이 이유군요. 네네. 13% 있었고요. 네. 택배 기사와 직접 대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방금 이거 영주 씨 MC님이 같은. 말씀해주신 네, 그렇죠. 네, 저도 그런 그렇고. 경우도 13% 있었습니다. 또 내 주소가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다 이런 이유도 그래요. 4%로 그 뒤를 이었네요. 네. 아무래도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는 이 택배하는 거 받는 것도 굉장한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성 안심 택배함 설치가 그동안 많이 됐다고 하셨는데 정말 앞으로 더 많이 들여놓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떤가요? 현재 현황은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 같은데요. 네네. 2013년에 50개소로 처음 선보였던 이 여성안심 택배함은요, 이용료 증가에 따라서 작년이죠. 2014년에 100개소로 2배가 확대됐고요. 총 누적 이용자 수는 28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네. 또 이번에 추가된 장소는 여성 1인 가구 밀집도, 또 택배 주문량 다수 지역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그간 택배함을 자신의 집 주변에다가 설치해달라 이런 민원도 꾸준히 접수돼 왔다고 하는데요. 네. 싱글족 그리고 대학생들이 많이 설치를 요청했던 관악구 대학동의 치안센터와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대학생 임대주택에도 설치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또 서울시는 여성안심 택배함이 수요역 1번 출구와 동작구 모자 안심주택, 또 답심리 도서관, 월계문화정보도서관 등에도 새롭게 마련됐다고 최근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 자 여성 안심 택배 서비스가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이렇게 설치되는 곳이 많이 있다는 거 지금 확인하셨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빨리 이용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용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이용은 무료라고 하네요. 그래요? 현재 네. 택배함은요, 목 3동, 또 거여 1동, 신월 4동, 상도 3동 주민센터, 그리고 영등포 구민체육센터 이렇게 5곳을 제외한 24시간 365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용 요금은 말씀드렸듯이 무료고요.
물품 보관 시간이 48시간을 넘어서면 하루에 1,000원씩 과금이 된다고 하네요. 꽤 저렴한 편이죠. 네네. 앞으로도 여성 안심 택배 이용 사항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한 뒤에는요. 매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슈퍼맘 뉴스는요. 여성 안심 택배 서비스 관련 뉴스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유용한 소식 한 가지 전해주셨는데요. 조은주 캐스터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지금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채용 정보 또 전해주셔야죠. 네, 이어서 워크넷과 함께하는 여성우대 채용 정보도 함께할게요.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미르라이팅에서 쇼핑몰 관리 및 멀티 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해당 업체 블로그와 스토어팜을 관리하면서 쇼핑몰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관리하는 작업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고요. 월 12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주 5일 근무의 소정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는 우대받으실 수 있고요. 중식 또는 중식비가 따로 제공됩니다. 자, 이번에는 서류 전형이 따로 없는 채용건인데요. 하지만 필요한 서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실 때 제출하시거나 이메일로 미리 보내시면 면접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대한BS에서 출하관리사를 모집합니다. 대한BS는 소독과 위생관리 용역을 알선해주는 업체인데요. 이곳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정밀 부품의 출하관리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합니다. 월 16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역시 채용 시 마감합니다. 주 6일 근무인데요. 주중과 더불어서 토요일까지 근무가 이루어집니다. 문서 작성 등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우대받으실 수 있고요. 통근 버스와 중식비가 따로 제공됩니다. 서류 전형에는 이력서 한 통이 필요한데요. 응시 방법이 다양합니다. 면접 보실 때 지참하셔도 되고요.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보내시면 면접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비전 카운슬링 앤 코칭 센터에서 방문 가정교사 모집합니다.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 방문 학습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놀이, 미술, 동화 구연 등의 내용을 가르치게 됩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고요. 시급 2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2015년 9월 30일 마감합니다. 보육교사 또는 정교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 그리고 동화 구연 지도사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 요일 그리고 날짜 등은 협의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네요. 서류 면접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면접 볼 때 지참하셔도 되고요. 우편이나 팩스로도 전송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경단녀들을 위한 슈퍼맘 뉴스 그리고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 정보까지 함께했습니다. 네, 영주 씨 오늘도 알찬 내용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리해드린 소식으로 인해서 보다 많은 분들께서 활짝 웃기를 바라며 이 순서는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씨 오늘 내용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